분야를 가리지 않는 잡학다식하면서도 넓고 얇은 지식을 기반으로 한 독설과 팩트를 찌르는 질문은 김구라 씨의 전매 특허입니다. 시사 토크에서 독보적인 영역을 구축한 MC이자 개그맨으로 그야말로 한국 예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인물 김구라 씨. 하지만 방송인으로서 김구라 씨의 삶은 그리 평탄치 않았습니다. 오랜 무명 시간이 있었고 비주류에서 주류로 합류한 뒤에도 과거의 독설과 문제적 발언들로 결정적인 순간 발목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뚜기처럼 늘 다시 일어나서 방송인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다지는 모습을 보며 대중도 그에게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구라 씨가 어떻게 10년 넘게 오랜 무명 생활을 견디고 성공했는지, 그리고 안타까운 가족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필. 김구라 씨의 본명은 김현동 씨이며 1970년 10월 3일생입니다. 대표적인 인천 토박이로 인천에서 태어나 인천에서 모두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때문인지 인천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강해 보이며 인천 출신 연예인 후배들을 보면 대놓고 아빠 미소를 날리며 매우 좋아합니다. 특히 제물포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김구라 씨는 중고교 때 성적이 줄곧 상위권이었고 반장을 도맡아 하던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하대를 나와 원래 목표로 하던 서울대를 못 간 것 때문에 마음 한구석에 아직도 서울대에 대한 선망 등 학벌 컴플렉스가 있다고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또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데다가 자신도 개그맨 무명 시절 때 경제적으로 궁핍해 워낙 고생을 해서 원래 부자 출신인 사람에 대해 부러움이 컸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겐 결핍되었고 갈망하던 조건을 갖춘 이들에 대한 선망 때문에 남의 학벌과 재산에 대해 관심, 집착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결코 불효자식은 아닌데요. 아버지가 9년 동안 루게릭병으로 투병하다 별세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위독한 상황이 되어 죽음을 앞두고 언제 임종을 맞이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의 낙은 현동이가 라디오 방송하는 걸 듣는 것이다. 현동이가 마지막까지 방송하는 걸 보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자 방송을 취소하지 않고 끝까지 방송을 마치고 아버지의 임종을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아버지 생전 효도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자신이 무명 시절 아버지가 큰 병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 제대로 병수발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가슴 아프게 털어놓았습니다. 제물포고등학교 동창인 염경환 씨와 함께 1993년 SBS 공채 2기 개그맨으로 데뷔했는데요. 이때 그의 나이 만 23세였습니다. 너무 큰 덩치에 다소 무섭게 생긴 외모 때문에 불량배 역할이나 형사 역할 등의 단역을 맡았는데 거의 받쳐주는 역할의 단역 개그맨 수준이었고 당시 개그맨 세계 내부에서도 웃기다거나 재미있다는 평가도 거의 받지 못하던 신세였습니다. 사실 방송계에 처음 입문할 때부터 팝 쪽의 지식과 사랑으로 DJ를 꿈꿨죠. 라디오 진행을 매우 하고 싶어 했으며 팝 라디오 DJ로 자원한 적도 있습니다. 영문과를 간 이유도 팝 칼럼니스트가 되고 싶어서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김구라 씨는 오랜 무명 생활을 하다가 주병진 씨가 만든 인터넷 방송국을 시작으로 인터넷 방송 위주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본명 김현동 대신 예명 김구라를 사용하기 시작하죠. 이 시기 정치, 사회, 연예계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무분별한 욕설과 모욕, 음담패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루머 언급을 통해 대한민국의 독보적인 비호감 연예인 이미지를 오래 지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해당 연예인을 만났을 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직도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힐링 캠프에서 고백했습니다. 이때 이런 식의 방송을 한 것은 공중파 방송은 포기 상태에서 이쪽에서 먹고 살기 위해, 그리고 미래를 생각할 여력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프고 애는 어리고 그리고 그 당시 자기가 30살이라 세상을 깊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반성했습니다. 한동안 인터넷에서만 활동하던 김구라 씨는 케이블 채널에 진출해 방송을 하며 근근히 연예계 생활을 이어오면서 일생일대의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김구라 씨를 눈여겨본 용감한 윤선원 PD에게 발탁되어 2004년 KBS EFM에서 김구라의 가요광장 DJ를 맡게 됩니다. 팝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일반인의 수준은 훨씬 넘은 터였고 또한 특유의 신변잡기성 지식도 풍부하고 입담까지 걸출해서 DJ로는 꽤나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선원 PD가 훗날에 회고하기를 김구라 씨를 기용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내부 반대와 사내외 비판으로 시달렸다고 해요. 또한 방송 초창기만 하더라도 청취자들의 극에 달하는 분노에 정말 힘겨웠다고 신문 지면을 통해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라면 아예 기용조차 못했을 테지만 김구라 씨로서는 천운 중에 천운으로 이런 시련을 견뎌낸 최고의 은인 윤선원 PD를 만난 것입니다. 이 가요광장에서 보여준 입담으로 인지도를 떨쳐 김구라 씨는 지상파와 TV에 본격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스타 골든벨 출연은 그의 커리어에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김구라 씨가 원래 이미지도 안 좋았고 스타일도 거칠었는데 아들 김동현 군과 동반 출연이 잦아지면서 놀라운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초등학생 아들의 귀여운 이미지와 센스, 그리고 장난스럽게 아버지를 디스할 때 쩔쩔매며 받아주는 모습을 통해 동현이 아버지로서의 이미지가 강해진 것입니다. 이때 동현 군과 함께 출연한다는 조건부로 김구라 씨에게 섭외가 들어올 때도 많았습니다. 이후 SBS의 라인업, 절친루트, 스타주니어쇼 붕어빵과 MBC 황금어장 라디오스타도 시작하게 되었으며 세바퀴 등에서도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때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송 노출과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과거 자신이 내뱉었던 발언들이 재발굴되었습니다. 비판 여론 또한 증가했고 사과 방송을 이어감은 물론 이후로도 이때의 언행에 대한 반성의 뜻을 계속 내비쳐야 했습니다. 아들인 김동현 군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미지 개선에 총력을 기울였고 이후 아직 호불호가 갈리긴 하나 나름 존재감 있는 중견 예능인으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9대 총선 직후 네티즌들에 의해 10년 전 인터넷 방송에서 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막말이 발각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자 이것만큼은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자숙 기간을 갖기 위해 잠정적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자숙 기간 중 그는 위안부 할머니들을 찾아가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상대방이 용서하면 또는 허락하면 찾아가겠다는 식으로 나오지만 김구라 씨는 상대방이 용서하든 용서하지 않든 직접 행동하여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구라 씨는 그 이후 꾸준히 외부에 알리지 않고 나눔의 집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5개월의 자숙 기간을 가지고 난 후 지상파로 바로 복귀하지 않고 먼저 종편 채널 방송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는 지상파로 복귀했죠. 라디오 스타. 그의 모든 캐릭터를 집대성에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바로 라디오 스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상파 입성 이후에 생긴 팬들은 대부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김구라식 개그에 꽂혀서 좋아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에 안티로 돌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편 김구라 씨는 라디오 스타에서 무명 시절이 긴 연예인들에 대해 상당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인이 오랫동안 언더에서 고생했던 경험 때문인지 라디오 스타에서 그들에 대해 종종 언급해주거나 오랫동안 빛을 못 보고 있는 연예인이 출연하면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공격해줍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연예인 본인으로서야 감추고 싶은 부분을 김구라 씨가 계속 찔러오니 당혹스럽겠지만 주목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셈이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김구라 씨는 나스에서 꾸준히 숨은 진주들을 발굴해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결혼. 1997년 결혼한 김구라 씨는 아들 동현군이 태어나서도 꽤 오랜 기간 단칸방에서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 17년 동안 전부인은 밥은 해주는데 세 식구가 함께 밥을 먹은 것이 1년에 20번도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전부인은 무슨 일로 바빴는지 모르는데 항상 밖에서 식사를 했다고 해요. 이렇게 작은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가정의 위기가 터진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김구라 씨의 전 부인 이모 씨가 2013년에 17억 원 채무와 관련해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구라 씨는 뒤늦게 2014년에 아내의 17억 원의 빚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구라 씨는 아내의 빚 보증으로 인한 17억 원 채무로 전 재산 가압류 통보까지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위기를 극복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한 그였지만 부부간에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결국 2015년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사실은 김구라 씨는 전 부인의 채무에 보증을 서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었는데도 부인의 빚을 다 갚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방송에서 고백했는데요. 아이 엄마가 소송을 당하면 아이 엄마가 구속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동현이 눈에 눈물 날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순전히 자식을 위해 17억 빚을 다 떠안은 것이었습니다. 진정하게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들 김동현 군이 예전 예능 붕어빵에서 폭로한 바에 의하면 김구라 씨는 굉장히 강해 보이는데 전 부인과 싸우며 억울하면 땅을 치며 대성통곡을 한다고 해요. 그는 보이는 것처럼 냉정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구라 씨는 이혼 후 방송 활동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2014년 공황장애로 잠시 방송을 중단했을 만큼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내색하지 않고 강행군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닥치는 대로 방송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놀랍게도 생애 최초로 MBC에서 메인 MC를 보는 동시에 유재석을 꺾고 MBC 방송연 예대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7년 전 부인의 빚을 다 갚았다고 말했습니다. 3년간 48개의 방송을 하면서 거의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다는 의미죠. 김구라는 정말 이상한 사람. 김구라 씨는 뜻밖에도 후배들이나 지인들에게 베푸는 걸 아끼지 않으며 자신에게 정신적 상처와 막대한 손해까지 입힌 부인과 이혼하면서도 부인의 잘못으로 생긴 거액의 빚도 자신이 책임지고 모두 갚는 등 말과 달리 속물과는 매우 동떨어진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방송에서 자신이 속물이라고 스스로 언급하는 것은 단지 컨셉일 뿐입니다. 진짜 속물이라면 저러한 물질적 손해를 결코 떠안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연예인들은 다 한다는 자기 이름 내걸고 가게도 안 차리고 따로 사업도 안 하고 건물도 없습니다. 그의 재력이나 인지도를 생각하면 안 하는 게 이상한데도 김국진 씨나 유재석 씨처럼 아무것도 안 합니다. 늦둥이 김구라 씨는 지난 2015년 이혼한 뒤 2020년 12세 연하 비연예인 레이 씨와 교제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은 별도의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를 통해 조용히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던 중 축복이 찾아왔는데 김구라 씨는 2021년 52세의 나이로 늦둥이 아빠가 됐습니다. 김구라 씨의 아들로 잘 알려진 가수 그리 김동현 씨에게는 23살 아래의 동생이 생긴 셈입니다. 독서를 트레이드마크로 인기를 모았지만 가족에 대한 사랑은 각별했던 김구라 씨. 그런 그의 진정성을 알기에 많은 이들이 그가 이제는 행복하기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김구라 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소중한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스타디슈 무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